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나와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제일 궁금해 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타이밍엔 시장 이야기를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빠지면 종목들이 전부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 내 종목도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이거 들고 가야 돼?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큰 하락장이 오나요? 정말 큰일 났나요? 아니면 버티면 되나요? 이런 게 좀 궁금하시겠죠? 일단은 차트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시죠?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이 작년 말에 있었어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최근에 고점 대비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뭐 바닥인가 싶기도 한데 아직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닐 것 같고요. 확실한 건 글로벌 시장 대비 덜 빠졌어요. 얘가 좀 강한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가 얘가 아니죠. 얘입니다. 얘는 좀 그림이 다르죠. 작년 말에 많이 올랐는데 오른 거 지금 거진 다 빠졌어요. 그쵸? 얘는 좀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근데 글로벌 증시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 굉장히 심하고요, 요즘. 대만도 그렇고 좀 많이들 하락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시장 하락하는 9가지 요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새롭게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새벽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새벽 2시 반이거든요. 새벽 2시 반인데 시장이 좀 많이 반등을 하나 싶더니 조금 반등 폭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완전히 뭐 시장을 돌렸다 이 느낌은 사실 들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겠다. 너무 많이 최근에 빠졌으니까 좀 그 반작용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오른 거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선물 지수도 사실 크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오늘 증시가 뭐 그래도 반등해서 우리는 더 세게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더 눌릴 수도 있고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없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아직 그 하락에 관한 그 압력이 완벽하게 돌리진 않았다. 좀 요런 생각은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빠졌는지 알아야지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알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왜 빠졌냐면 엊그저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연준에서 클라리다 부의장이 이런 연설을 했거든요. 야, 인플레이션 있잖아. 그 물가 상승. 그거 2022년이나 2023년쯤 오면 우리가 목표한 2% 정도 아니면 일부분의 상품들 품목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물가 상승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좀 번복한 거예요. 마치 뭐 테슬라 앨런 머스크처럼 좀 말을 번복한 게 기존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야, 절대 물가 상승 없어. 무슨 소리야? 인플레이션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물가 상승 절대 없다. 너네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월가 너네 조용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야, 이거 고용지표도 그렇고 물가지표도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 그래, 미안해.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에요. 신기하죠? 이 친구들은 기십년째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로 쳤을 때 영업활동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뭐 손 대기만 하면은 항상 적자야. 무역 적자는 엄청나게 심합니다. 돈을 항상 잃어가는 나라예요. 근데 왜 세계 최대 강대국이야? 얘는 왜 이렇게 잘 살아? 깡패짓을 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기축통화 때문에 그렇죠. 달러라는 걸 기축통화로 딱 세워놓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달러라는 독을 주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기축통화로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일을 해서 내가 돈을 잃어도 돼. 돈은 팡팡 막 써도 돼. 왜냐면 우리는 찍어내면 되잖아. 나무만 식목일에 잘 가꿨다가 종이 베가지고 잘 가공해서 잉크칠 해가지고 페인트해서 돈 찍어내면은 나라가 만사형통이거든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최근에 코로나 전후로 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트럼프 때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부터 그때 이미 좀 늦었어. 중국을 더 이상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좀 그런 구간에 이르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슬슬 기축통화를 넘보죠. 유로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엔화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만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슬슬 위협을 받기 시작해요. 비트코인도 크진 않지만 한 몫을 하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달러를 잃으면 모든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근간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갖가지 통화들이,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좀 치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중국을 예로 들면 완벽하게 반에서 2장이죠. 2장을 완벽하게 때려서 눕혀가지고 너 정말 앞으로 고개도 쳐다보지 마.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가만히 놔두자니 얘가 계속 근력 트레이닝도 열심히 하고 합기도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점점 잘해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둘 수도 없고 좀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코로나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빌미가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작전을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기축통화를 잃을 수 있으니까 이참에 달러를 무진장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보다 더 달러가 넘쳐나니까 달러만 쓸 거 아니야. 달러가 이렇게 많으면 지금 얘네가 뭐 10장 쓸 걸 20장, 30장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랑 물가를 좀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좀 조절을 하자. 그러면 달러라는 독을 우리가 많이 투입을 시켰으니까 우리는 더 굳건해지지 않을까? 중국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부양책입니다. 연준 대차대조표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의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돈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너무 많이 뿌려대다 보니까 돈이라는 그것에 대한 값어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오른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나 주식이 오른 게 아니야. 그 친구들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른 겁니다. 주식도 어떻게 말하면 현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파, 마늘, 대파, 햇반 이런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죠. 주식은 본래의 가치가 엄청 크게 확 좋아지고 요렇다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시장이 올랐던 겁니다. 근데 요 상황들을 전부 다 겪고 나니까 연준이 통제할 수 있었던 인플레이션 물가지수 요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슬슬 시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월가에서는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경고를 수차례 많이 했거든요. 야, 너네 이러다가 달러 가치 정말 너무 없어질걸? 이거 좀 심각한데? 너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도 못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거야. 달러라는 것의 가치가 결국 하락하면 기축통화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구간까지 올 수 있어. 너네 연준 너무 잘못하고 있어. 라고 월가는 수없이 경고를 했고, 연준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입장이 강하잖아요. 중국을 분명히 견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을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달러를 계속 푸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뭐 산업적으로도 더 이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그렇다고 뭐 정말 핵미사일 쏘고 전쟁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은 계속 디지털 위안화, 그 다음에 중국 자체에서 원유 시장도 이제 거의 미국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뭐 이런 행보들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라는 독을 투입을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시장이 왜 빠졌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면, 안 그래도 지금 대출들을 다 많이 받아놨잖아요. 가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대출들을 많이 받아놨는데 이자가 1%만 올라도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혼란스러워, 무서운데 뭐 어떻게 되는지 막 불확실성이 너무 많죠. 근데 야, 잠깐만,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양적 완화로 부양책 계속 땡기고 있는 거, 연준이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계속 매입해주고 있는 거, 그거 자산 매입
부양책 양적 완화, 야 그거 테이퍼링 한 다음에 다 끝날 거 아니야. 그럼 돈잔치 끝나는 거 아니냐? 야 그럼 이제 그냥 좋은 시절 다 갔네, 뭐 요렇게들 예상을 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구간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그림을 보면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있는 거고, 코스피도 네 지금 고점에서 이 많은 기간 동안 개인들이 다 순매수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샀단 말이야. 근데 요게 지금 여기 박스권 하단까지 와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빠져버리면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혹시나 이거 어떻게 안 오를 것 같은데? 뭐 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야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뭐 호황장 다 끝나고 그런 거 아니냐?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자산 매입하면서 매달 돈 뿌려주고 있는 부양책 있잖아요. 그거를 감소해서 없애 나가는 그 일련의 작업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 테이퍼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 자체가 끝났다라고 말을 못 하죠. 테이퍼링이 시작하고 뭐 1년, 2년 정도 테이퍼링이 다 완비가 돼서 자산 매입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자산 매입을 하지 않는 시기, 그 다음에 자산을 축소하는 시기, 이제 그 시기가 와야지 돈잔치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대파, 마늘, 양파, 뭐 계란 이런 거라니까요. 현물이에요. 당연히 집 자산 매입이 앞으로 엄청나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는 와중에 당연히 돈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당연히 오를 거예요. 뭐 주식이 좋아서 오른다기보다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라도 그래서 반드시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 제가 항상 계정 봤을 때 8조 달러 말씀드리죠. 근데 12조, 13조 달러로 지금 스케줄 다 소화하면 그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 멀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일련의 이슈가 사람들이 처음 받아들이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은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ETF, ETP 상품들 위주로 파생 상품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엄청 심해지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10% 빠질 게 지금 시장에서는 20%, 30%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리밸런싱을 좀 비중 여유를 옛날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구간에서 앞으로 더 만약에 떨어지면 아니면 뭐 오르면 뭐 언제 사 어떻게 해야 돼? 뭐 지금 코스피 3000에서 더 사? 2500에서 더 사? 2700, 800에서 몰빵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언제까지 빠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예상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더 빠져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연준에서 조금 더 우호적인 발언이 쏟아진다거나 정책들이 우호적으로 펼쳐진다거나 뭔가 지표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좋은 지표들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나서 시장이 서서히 돌리겠죠. 사람들 심리마저 살아나는 구간들이 올 겁니다. 이제 그걸 확인을 하고 그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때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그 전설로만 듣던 그거예요.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다 라는 게 지금 이 말입니다.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있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턴하는 게 모든 측면에서 다 이렇게 시그널이 잡히면 그때 보고 돌리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그때 리밸런싱을 하려고 지금 곳간에다가 현금을 좀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 그 대응을 어떻게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은 지금 팜을 한번 볼게요. 팜을 켜볼 건데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딱 봐도 많이 안 빠졌죠. 다시 시장 보고 다시 팜을 볼까요? 먼저 시장을 보고 팜을 보면 확실히 지금 이 구간이 지금 거의 박스권 바닥 구간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 대비해서 최근에 좀 급락을 많이 했죠. 근데 팜을 보면 네, 안 빠졌어요. 네, 이 친구들도 지금 수익률 그냥 거의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죠. 이 친구도 보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시장 빠지는 구간에서 좀 보이시나요? 여기 오히려 고개를 빼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포트폴리오가 현금 비중이 65%예요. 제가 저번에 일주일 정도 공백 있기 전에 그때 말씀드렸죠. 저는 좀 빨리 팔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적당하게 잘 판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대거 주식들을 다 청산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 현금 비중 65%고 지금 종목 비중이 35%예요. 최근에 종목 하나를 좀 깔끔하게 또 처리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이 좀 유난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말하면 하락장을 목 빼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밑에서 오면 담으려고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금 어떤 주식들을 담을지도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오면 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비중에 관한 거는 돌릴 때 제가 돌려서 비중을 몇 퍼센트만큼 채웠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다음에 시장이 돌리는 게 제 기준으로 확인이 되면 또 그때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시장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 주구장창 빠질 건지, 뭐 오를 건지에 관한 인사이트도 말씀을 제가 감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제가 조금 더 해야겠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제 기준에서 시장을 돌릴 때 여러분 저는 이제 시장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위험할 수도 있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지점쯤에서 조금 더 리밸런싱을 진행을 해서 주식을 사보겠습니다 라고 타이밍을 앞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거고 오늘처럼 그때 비중을 얼만큼 현금 비중을 얼만큼 채웠는지 종목 비중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이제 그것도 말씀을 앞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요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락장이라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혹시 비중이 많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다시 오를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렇게 막 떨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비중을 많이 덜어내고 현금이 꽤 있으신 상태라면 뭐 앞으로 조금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대장주들 있잖아요. 섹터들. 그런 친구들 조금 어떻게 돼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라든가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요런 것들 조금씩 근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섹터 보시는 것도 조금 네, 좋아지실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면서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성투하세요.